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Q&A에 답변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서 일단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Q&A를 기획할 때 그냥 댓글 하나씩 읽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댓글을 읽으면서 하면 너무 중복되는 질문도 많고 너무 길어서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구글링을 뭐라고 해야 되죠? 검색을 직접 하면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과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 질문들로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이름과 나이와 전공, 또 키, 외동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 아마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들의 답변이 좀 한꺼번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옹알이 브이로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옹알이고요. 제 본명은 최은지고 저는 생년이 95년생이고 23살입니다. 네, 제 키는 165고요. 네,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65니까 165고요. 저는 외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 전공을 저는 예체능 쪽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관광경영과를 휴학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왜 옹알이냐고도 좀 몇 번 봤어요, 질문을. 왜 옹알이냐고 하셨냐고, 닉네임을. 저를 트루언니 채널에서 처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왜 옹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어쩌다 보니 트루언니 채널에서 언니가 자막으로 제 이름을 그냥 옹알이라고 이렇게 달았어요. 그 뒤로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옹알이가 됐고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옹알이 브이로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딱히 별 뜻은 없고요. 제가 그냥 그 영상에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처음이고 어색하고 그래서 되게 옹알거리고 옹알옹알 거렸어요, 그때. 그래서 언니가 그걸 듣고 옹알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제 그 별명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옹알이가 되게 입에 붙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버라인 오빠가 굉장히 놀려요, 옹알이를.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약간 제가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콜랩에 이번에 런칭 파티에 다녀왔잖아요. 직원분이 저를 이렇게 다른 분한테 소개시켜 주실 때 브이로그 찍으시는 옹알이님이셔요 이러는데 순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할 만큼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말할 때 옹알이가 약간 부끄러워요, 약간. 그래서 근데 저는 입에 잘 붙어서 좋긴 한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옹알이 괜찮나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의 채널의 방향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옹알이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저의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건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을 보는 이유는 카메라 뒤에 지금 모니터가 있어요. 그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 질문들을 그걸 보면서 답변을 드리느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트루언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트루언니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라는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저는 트루언니를 처음 본 거는 그리고 이렇게 연도를 말하기 앞서서 제가 앞으로 말하는 연도는 저를 24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는데 빠른 연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회생활 할 때는 23살이라고 하는데 한살 차이 나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같은 교육을 밟았는데 어째서 너 앞으로 그런 계산은 저를 이제 24살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루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알았고요. 그냥 유트루라는 언니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트루 언니의 동생인 오빠가 저랑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천 오빠 누나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랬던 경험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중고등부 생활 동안 그렇게 알고 지내다 청년부 와서 친해졌습니다. 언니도 저를 그냥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제가. 근데 전혀 뭐 얘기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해진 거는 지금 횟수로 5년? 네, 5년 된 것 같아요. 알고 지낸 건 그러니까 15년이지만 15년 중에 친하게 지낸 건 5년이네요. 옹알 언니에게 트루 언니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참 이런 오글거리는 대답 같은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들을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언니는 스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옹알 언니에게 트루 언니란? 저는 트루 언니가 저한테는 참 다른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르고 뭐 그런 것 좀 다른데 뭔가 생각하는 거랑 그런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저랑 되게 닮은 점이 많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 되게 편하고 공감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냥 그런 언니입니다. 일할 때 보면 또 되게 멋있기도 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트루 언니한테 메이크업 진한 거나 존똑 받는 영상 찍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평소 옹알님 모습도 좋은데 뭔가 색다른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좋죠. 저는 좋죠. 물론 이거는 제가 아니라 트루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죠. 제가 뭐 존똑은 사실 닮은 분이 없어서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그런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나요? 라고 은근히 진짜 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걸.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이거는 좀 놀랐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고요. 저희 아빠도 다니시고 저희 아빠는 미국에서 다니시고 엄마도 이제 한국에서 다니시는데 저랑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실 뿐이지 두 분 다 다니시고 저희는 친가도 기독교, 외가도 기독교 그래서 다 가족이 교회를 다닙니다. 네. 그러고 옹알이님 아버지가 출장도 다니시고 미국에도 집이 있어서 어떤 직업이신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아무래도 너무 이제 잦은 출장과 잦은 한국 방문으로 인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빠는 엔지니어십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시고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셨어요, 한국에서 원래. 지금이랑 똑같은 회사를. 근데 그냥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셨고 한국에서도 지금 아빠랑 계속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 더 자주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같은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거니까 일을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교회는 모태신앙이고요. 일단 이 교회를 다닌 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교회는 제 친구가 다녀서 저는 따라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안 나오고 저만 나왔어요. 다음 질문이 언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랑은 얼마나 알고 지내셨어요? 영상에 좀 자주 나오는 뭐 실버라인 오빠, 성세 오빠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더 자주 나오는데 그분들은 사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10살 정도 납니다. 네. 안 그래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 10살 정도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트루 언니랑 마찬가지로
청년부 올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겹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와서 친해진 거고, 뭐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뭐 템 언니라던가 지금 요즘엔 안 나오지만 예전에 좀 자주 나왔던 돌드럼님 같은 경우는 저랑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 지는 한 10년 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세희 오빠는 사실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고3 때 선생님이었어요. 중고등부. 근데 이렇게 같이 놀게 될 줄이야.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네요, 역시. 다음 질문이 교회에서 모습 보면 나이 차가 나더라도 잘 지내는 모습이 부러워요. 어쩌다가 친해졌고 나이 차가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져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냈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내린 결론은 저는 사촌 오빠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딱 이렇게 성세 오빠랑 동갑인.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10살 정도, 9살 이 정도 차이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오빠들을 워낙에 보고 커서, 사촌 오빠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10살, 9살 나이 차에 대한 그런 거부감? 어려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가 저보다 어린 동생들보다 저보다 나이가 있는 언니 오빠들을 더 편하게 느껴요, 제가. 그래서 근데 트루 언니는 오히려 동생들을 대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을 원래 더 편해해서 그런 성격 때문에도 그냥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5번째 질문. 향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개꿀이신데 어떤 향기를 좋아하나요? 시트러스, 플로럴, 아님 중성향? 이라고 유브이로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향의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향을 구분은 하는데 이게 시트러스, 뭐 이게 플로럴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언니한테 다시 알고 보니 저는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상큼한 거 좋아하고요. 뭐 자몽향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향수는 제가 향기 되게 예민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향수를 좀 안 뿌려요. 이게 뭐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약간 신경 쓰이기도 하고 사실 향수 뿌리면 되게 좋은 향수면 이게 사람이 딱 첫 느낌이 향으로 좀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좀 뿌려보려고 사보기도 했는데 습관이 잘 안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맞는 향수도 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향수는 아직 제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6번째는 휴학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휴학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취업 등의 미래에 대한 옹알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 때 휴학도 해보고 천천히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일을 시작할 걸 그랬나 하고요. 항상 영상 보면서 힐링해요. 고마워요 옹알님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댓글 보면서 힐링합니다. 네, 휴학 중인 거 저 맞고요. 저도 취업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저는 취준생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취업을 왜 안 하냐고 강요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죠. 제가 그 압박감이 되게 작년에 좀 많이 심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정도로 좀 심했어요. 취준생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약간 제 성격이 약간 저를 좀 압박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님은 휴학 안 하시고 아마 바로 취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뭐 취업을 바로 논스톱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휴학 없이 저처럼 휴학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약간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막 이렇게 뭐가 더 잘한 선택이다 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또 휴학에 대한 후회도 해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또 휴학 뭐
중에 뭐 하셨냐고 휴학기간 활용법 같은 거 궁금하시다고 해주셨는데 휴학하면서 저는 그래도 여행을 좀 다녔고 또 저는 휴학기간 활용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별건 없고 저는 약간 알바를 일부러 했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물론 알바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좀 정해진 게 없으면 규칙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알바를 좀 잡아서 그냥 알바는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나머지 일을 잡고 패턴을 만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하느라 알바를 하진 않지만 저는 좀 알바하고 이렇게 뭔가 좀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지금 휴학 중인데 미래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 같고 옹알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정말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좀 잘 나가고 있더라도 종종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처럼 휴학생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속도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피 방안으로 생각한다기보단 나에게 압박을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속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좀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어떤 속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은 뭐가 없고 찾아놓은 게 없고 좀 걱정이 많지만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그 속도가 갑자기 막 빨라져서 막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치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어찌됐건 좀 뭔가 내가 도전하고 있고 노력해보고 있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압박과 걱정이 많으시다면 그냥 나만의 속도가 있어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냥 그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건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좀 압박을 많이 압박이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휴학이나 이런 건 정말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겟레디 위드미 뭐 그런 거 찍어보면서 좀 더 이렇게 수다수다 할 수 있을 때 더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7번째는 회화랑 어학연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구독자 10,000명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옹알님 미국 여행도 다녀오시고 거기서 생활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영어 회화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또 어학연수 개월은 얼마나 하셨고 비용이나 또 영어가 많이 늘었는지 추천을 하는지 공부하신 후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네, 어학연수 다녀온 거 맞고요. 미국에서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는 사실 주변에 한국인이 없으면 돼요. 정말 한 명도 없으면 가능합니다.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당장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찾아서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했던 그곳은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프로그램은 6개월짜리를 들었는데 6개월 동안 한국분을 3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교수님이었고 두 언니는 박사하고 석사 하셨던, 준비하시던 언니들이었는데 그 언니들도 거의 제가 한국 돌아오기 한 달 전에인가 알게 돼가지고 몇 번 뵙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학연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어찌됐건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라면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어학연수. 사실 회화 공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드를 저는 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공책을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미드 공부할 때 썼던 공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드를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는 한글 자막을 저는 보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내용을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보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한글, 영어 같이 넣고 보고 그 다음에 한글 자막 없애고 영어 자막으로 보고 네 번째가 다 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시즌 1의 1화만 거의 6, 70번 넘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많이 봤던 게 모던 패밀리였거든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를 많이 실생활을 해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들을 적었고 어찌됐건 저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런 문구가 입에 안 붙어서 되게 많이 말해보려고 했고 단어 같은 것도 일부러 좀 찾아서 뜻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을 그렇게 해서 다 끝냈고 그러니까 한 회당 거의 한 6, 70번씩 봐서 시즌 1을 다 봤고 시즌 2를 한 반 정도 보다가 이제 그만뒀죠. 다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학연수를 가신다면 저는 물론 제가 막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던 사람으로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시는 걸 정말로 추천해드리고요. 어학연수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뭐 같이 준비요 이런 거 찍으면서 딱 날을 잡고 수다수다를 해야겠어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진짜. 근데 그만큼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고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요쯤에서 끝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이상형. 언니 이상형과 좋아하는 연예인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상형을 갖고 딱히 뭐 살진 않아요. 그냥 저는 말이 좀 잘 통하고 저랑 대화 코드가 좀 잘 맞고 그래서 둘이 있어도 되게 재밌는? 네, 그런 사람이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외적으로는 저는 쌍꺼풀 없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은 배우 박서준님입니다. 제 핸드폰 배경화면도 배우 박서준님이에요. 네, 다음은 9번째 유튜브와 편집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옹알 언니 직업이 유튜버인가요? 아니요, 저는 유튜버는 아니고요. 네, 유튜브는 지금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뭔가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토로 언니가 되게 많이 권해주기도 했고 저의 일상을 제가 남길 수 있는 점? 사실 토로 언니가 유튜브 하는 걸 제가 거의 몇 년간 지켜보면서 언니랑 이렇게 어디 뭐 수련회를 같이 가고 어디 이렇게 뭐 놀러 롯데월드를 같이 가고 이러면 언니가 그걸 찍고 그게 영상에 남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고서 아 맞다 그랬지 하면서 보면은 다 생각이 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찌됐건 영상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추억도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게 좀 컸고요. 어찌됐건 23살? 24살로 할게요. 24살에 저는 지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니까 그냥 이때를 그냥 그때그때 남기면은 참 나중에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사실 다음은 영상이 정말 자주 꾸준히 올라오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편집하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사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거의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손이 워낙 느렸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오래 걸리면 3시간? 많이 걸리면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하나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저는 보통 자르는 거를 하나 일로 하고 또 자막 달고 하는 걸 하나 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하루는 뭐 이거 하고 다음날 뭐 자막 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영상을 만듭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일상을 매주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닙니다. 지치고 회의가 될 때도 있으셨을 텐데 직업이 아니면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옹알님이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복학하시면 바쁘실 텐데 복학하셔도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옹알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아부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로 여러분이 봐주셔서예요, 원동력은. 정말.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이 봐주셔서. 그런 게 진짜 원동력이 돼요. 막 이렇게 좀 저 혼자 있으면 막 귀찮은데 뭐 그냥 올리지 말지 이건 뭐 이럴 텐데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여러분의 댓글도 보고 싶고 여러분이 봐주신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되게 꾸준히 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원동력이라면 뭐 그 정도? 그래서 저도 좀 바빠지더라도 복학하거나 뭐 일을 하게 돼서 바빠지더라도 저도 좀 꾸준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휴학생의 브이로그에서 직장인의 브이로그가 되는 거죠. 유튜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사실 좀 브이로그를 만들 때 좀 쉽고 편하게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냥 좀 바빠서 유튜브를 잊고 있더라도 그냥 갑자기 문득 뭐 옹알이 걔는 잘 있나? 이러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냥 그런 곳이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유튜버. 자주 떠오르면 좋죠. 어찌됐건 네, 그런 곳이면 좋겠고 좀 더 좀 다양한 걸 보여드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긴 해요. 원래는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좀 어찌됐건 제가 화장을 뭐 잘하진 않더라도 뭐 그런 준비해요 영상이든 패션 하울 같은 것도 좀 제가 만들 때 되게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패션 하울 영상이든 뭐 리뷰하는 영상이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10번째는 운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운전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본인 차인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정말 운 좋게 운전을 빨리 시작했고요. 지금 운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0살 때 면허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20살 됐을 때 제가 여기를 이사 왔는데 엄마가 차를 바꾸셨어요. 사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도 되게 오래된 차예요. 중고차였고 지금 10살이 넘었죠. 10살이 넘은 차인데 엄마가 이제 20살 됐으니까 운전면허 뭐 딸 생각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차로 운전면허 운전면허 따고 연습하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운 좋게 운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뭐 엄청 좋은 차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그냥 내 발이 되어주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귀한 차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감사하며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의는 엄마 차지만 엄마는 엄마가 운전하시는 차가 있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 나오는 차는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명의는 엄마 차. 그렇고요. 다음은 11번째, 알바에 대한 질문인데 알바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알바는 저는 보통 어플을 통해서 구했고요. 제가 서빙을 제일 오래 했는데 서빙 알바 할 때는 같은 곳에서 2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장님한테 직접 뭐 연락이 오긴 했지만 뭐 거의 다 어플로 구했죠. 네. 그리고 어떤 알바 해보셨나요? 그중에 제일 할만했던 일은? 저는 알바를 서빙과 카페 알바 2군데서 해봤는데요. 카페 알바가 할만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빙을 되게 저는 즐겁게 했어요. 첫 알바이기도 했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를 뽑아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일을 했는데 이게 무거운 거를 되게 많이 드니까 제 손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파스타 집에서 제가 일했는데 파스타 접시도 너무 무겁고 판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왼손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때. 그래서 저 손목 보호대 끼고 막 일하고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체력적인 건 물론 카페도 힘든데 오래 서 있고 해야 돼서 그래도 조금 잠깐 앉을 수 있는 곳에 가면 또 앉을 수 있으니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카페 알바가 할만했던 것 같아요. 카페 알바도 사실 경력이 없으면 좀 잘 안 뽑아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운 좋게 처음 했던 거기서 사장님이 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대체 경력은 어디서 쌌냐? 이래가지고 되게 쿨하게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를 뽑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덕분에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 그래서 카페베네에서 그 다음에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 알바가 참 재미있었고 만드는 음료를 제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12번째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는데 좋아하는 색깔 궁금해요. 평소 인생템이라고 생각하는 색조 화장품 있으신가요? 좋아하시는 커피 종류도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색깔은 저 주황색 좋아해요.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주황색을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옷에서 또 옷을 입을 때 좋아하는 색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옷 입을 때는 좀 검은색, 회색, 하얀색 약간 그런 거. 그래서 평소 인생템이라고 생각하는 색조 화장품은 저는 일단은 하드 포뮬러? 네, 슈얼몰 하드 포뮬러는 정말 저의 인생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스미의 붓펜 아이라이너도 제가 인생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슈에무라 펜슬이 사실 번지지 않는데 그만큼 더 안 번지는 거는 저한테는 키스미의 그 붓펜 아이라이너예요. 좋아하는 커피는 저는 아메리카노 일단 진짜 좋아하고요. 좀 그런 샷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라떼 종류에 뭐 토피넛 라떼 샷 추가 이런 거 좀 좋아해요. 녹차 라떼 샷 추가한 것도 좋아하고. 진짜 근데 이디야에서 토피넛 라떼 샷 추가하는 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13번째, 스킨케어 클렌징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피부 진짜 좋으신데 그건 아니지만 언제 한번 클렌징 스킨케어 루틴 꼭 보여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클렌징도 관심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좋아요. 14번째, 요즘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시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지런함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 성격일까요? 아니면 오갈리님이 의식적으로 부지런해지려고 하는 건가요? 부지런함의 원동력 또는 정신 차리는 법을 알고 싶어요. 근데 저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댓글로 부지런하시다고 막 트루 언니도 집에서 너 되게 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알았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지런하다고. 영상으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찍지 않으셔서 그렇지 정말 찍으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정말.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알았지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네, 다음은 15번째. 옹알님 만명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영상 보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른 분들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딱히 많이 막 달라진 건 없지만 어딜 가든 일단 카메라를 챙기게 된 점? 그리고 카메라 꺼내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렇게 슉. 또 편집이라는 또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도 달라진 점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로 제 이렇게 삶의 좀 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16번째. 제일 좋아하는 책과 노래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책을 엄청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뭐 책을 사면 뭐 한 두세 달에 한 권 사나? 종종 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서점에 가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책 구경하고 이러면 좀 재밌어요. 종종 사는데 제가 지금까지 샀던 책들을 보니까 저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거 진짜 사온 날에 반 읽고 그 다음 날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류를 되게 좋아하고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맞나요? 만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책도 되게 좋아하고 너무 재밌게 봤고 오베라는 남자라는 저 책도 재밌게 봤고 약간 저는 좀 소설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소설 진짜 좋아해요. 제가 셜록 홈즈를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막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셜록 홈즈, 이렇게 추리소설 좋아하고 노래는 저는 사실 아이돌 노래를 좀 잘 모르는 편이고요. 옛날 가수들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 노래들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수는 뭐 윤종신님, 그리고 김연우, 성시경, K-윌, 어반자카파, 김동률, 어쿠스틱 콜라보. 네,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 네. 좀 옛날 노래 좋아하고 노래방에서도 좀 발라드 부르는 거 좋아해요. 다음은 17번째 여행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까지 여행 다니셨던 곳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만명 축하해요. 미국 여행 영상 재밌게 봤는데 다음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사실 저는 다 좋았는데 1위는 스위스예요. 정말 스위스입니다. 제가 2주 15일을 여행했는데 일주일을 스위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또 가고 싶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스위스 진짜.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스위스는 정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멋있고 되게 참 그냥 멋있다. 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친구랑 둘이서. 그래서 스위스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미국도 사실 저는 좀 좋아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진짜 좋아하고 저 이번 여름에 갔던 뭐 캐년들, 국립공원들 너무너무 멋있었고 자연 좋아하시면 그런 투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사실 일단 일본을 좀 가보고 싶고요. 제가 일본을 가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 단체로 갔던 거라서 저는 사실 애들이랑 놀았던 게 재밌었지 일본에서 재미있었던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자유여행으로 일본 갔던 친구들은 일본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일본의 그러한 맛있는 음식과 그런 좀 즐거움을 좀 알고 싶어서 일본 가고 싶고요. 갈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일본 가고 싶고 이건 약간 저의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인데 저는 우유니 사막 되게 가고 싶어요. 네.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유럽도 사실 못 가본 곳이 많아서 유럽도 좀 가보고 싶고 더 그렇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있나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어색하거나 부끄러운 상황들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일단은 혼자 있을 때는 길에서 찍을 때? 길에서 이렇게 들고 가면서 찍으면 약간 조금 사람이 많으면 찍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직접 하지 않는 한 카메라가 그렇게 익숙할 리가 없잖아요.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어색해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같이 좀 어색해해요. 근데 이건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어색해하면 저도 옛날에는 같이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 이래도 저는 뭐 저 친구들 만나서 이제 밥 먹어요 이런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날 때 찍는데 되게 제가 자연스럽게 말해서 좀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익숙해졌고 사실 교회에서 찍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네, 트루 언니가 워낙에 이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다들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찍을 땐 굉장히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19번째 즐겨보는 유튜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구독하는 분들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유트루님 좋아합니다. 네, 유트루님 좋아하고요. 리안님 되게 좋아해요. 너무 예쁘신 것 같고 또 고수님도 좋아하고요. 수줍은 도디님 좋아하고요. 두리필름의 두리님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봐요. 그리고 이니님도 좋아하고요. 크림 히어로즈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크림 히어로즈를 제일 많이 볼걸요. 아마 고양이들 때문에. 그리고 집사님도 너무너무 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외국 유튜버도 종종 보는데 영어 좀 이렇게 들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좀 봅니다. 20번
인스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옹알님 혹시 인스타 하시나요? 하시면 인스타로도 소통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인스타 아이디가 있어요. 있는데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타 아이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원래 SNS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제가 좀 안 하다 버릇해가지고 참 TRP 미루다가 이렇게 Q&A에서 결국 말씀을 드리네요. 근데 곧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막 이렇게 엄청 올리진 않더라도 인스타로 같이 소통하면 좀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인스타를 곧 만들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 있는 인스타 계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많으면 또 많은 것 같고 적으면 적은 것 같은 20가지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정말로 소소하고 평범하고 별것 없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Q&A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 답변해드리지 못했던 것, 또 아까 제가 찍으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것들은 제가 정말로 뭐 겟레디 위드미나 뭐 브이로그 영상에서나 더 찍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수다를 같이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긴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또 이렇게 더 넘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